서브이슈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창의적인 이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국이 한국보다 창의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교육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이슈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비판적 사고를 외면하고 패턴 위주의 암기력 테스트로 아이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암기력이 창의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댓글이 빽하고 달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창의력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입시를 바꾸지 않는 한 길러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슈 제도에 익숙해지면 답을 찾는 능력은 높아지나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경제학자의 모델과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통계적 엄정성을 추구하도록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주식을 봅니다. 그러나 주가가 어디 그렇게 움직입니까? 기업가, 유명인, 연준위원의 말 한마디에 어느 날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이 주가입니다. 돌발적인 이유로 오르내리는 것이 다반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시장에서 통계적 엄정성을 들이대서 분석하니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학자 중 케인즈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케인즈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미인대회와 같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요인입니다. 즉 주식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니 예측보다는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이슈 제도는 대학에서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은 고등학교와 같은 강의식입니다. 강의식이란 교수가 대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학 교육은 거꾸로 교실과 같습니다. 거꾸로 교실이란 그날 배울 내용을 미리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실제 수업은 토론식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주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대답을 합니다. 미국식 교육도 이런가요? 거꾸로 교실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미대에 자주 나오는 로스쿨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는 수업 시간에 배울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와 같은 주제를 미리 공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지목하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판례를 설명하라고 할지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얘기하라고 할지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교육은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 교수의 말을 녹음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때 그대로 베꼈어야 시험에서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학습하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와 똑같죠.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한국인 유학생이나 교포가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식 교육으로 철저히 반복 학습하여 높은 SAT 점수와 스펙으로 미국의 명문대를 뚫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질문을 찾는 교육에서 좌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 시스템이 더 좋습니까? 그것은 선진국이냐 아니면 중진국 이하의 나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중진국 이하의 나라는 답을 찾는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빨리 베끼는 것만으로도 GDP가 올라가고 선진국 문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입식 교육은 나쁜 점이 바로 학생의 참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 뇌파를 보면 TV 시청과 비슷합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수업 시간에 스스로 참여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는 뇌파가 크게 움직입니다. 머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업 시간에 몰입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강의식 수업만을 들은 학생은 주로 문제를 푸는 수동적인 습성이 몸에 박힙니다. 반면에 토론식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한국의 대학원생이 석사과정 논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논문의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찾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은 논문에서 통계 분석과 같이 이미 주어진 답을 찾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 논문의 주제는 교수가 정해줍니다. 물론 교수도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 교수의 주제를 따라 그 교수도 논문을 정합니다. 한국 교수도 스스로 논문 주제를 잡는 것을 대부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리지널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의 지도 교수가 오리지널이 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선진국에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제품은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아니 동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로 오리지널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워크맨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서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서양식으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승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한때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에 딸과 아들을 차별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들의 대학 진학률은 80%쯤 찬성을 한다면 딸은 40%쯤 찬성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지금은 대학 진학에 관한 생각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능력만 된다면 딸이건 아들이건 80%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상승 지향이 강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가르치고 주도하고 지배함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습니다. 주관성이 잔뜩 들어간 채점 방식은 대한민국 학부모, 학생이 스스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과 단답형 답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답안에 엄정성이 있어야 가려내고 줄을 세울 수 있어서 명문 대학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것이죠. 안 그러면 매년 수능의 공정성에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있는 답을 찾도록 교육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한국의 웹툰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성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아닌 암기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도 선진국에 머무르려면 대학만이라도 강의식이 아닌 미국식 교육이 필요합니다.